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김지연님을 잘 모르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일단 교사시고 일단 어쩌다 보니 풋살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시고 미니시라는 건 알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미니요? 예, 아, 예. 네. 어떤 분이신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카메라 보시고. 안녕하세요. 저는 김재연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10년차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재직하고 있고 어쩌다 보니 풋살이라는 책을 최근에 출간한 작가입니다. 그리고 풋살은 아직은 동호인 수준에 불과해서 선수는 절대 아니고요. 풋살 동호인입니다. 풋살이 공이 이게 4호인가요? 네, 4호예요. 4호랑 5호랑 차이가 뭡니까? 5호는 일단 사이즈가 다르고요. 네. 그리고 사실 차보면 느낌이 축구공보다 풋살공이 훨씬 탄성이 적어서 덜 튀긴다고 해야 되나? 느낌도 완전히 달라요. 이게 밟을 수가 있나요? 풋살은 공을? 그 밟는다는 게 네. 두 가지 의미로 이제 저도 선수는 아니라서 전문적으로는 모르는데 네네. 이제 제가 플레이를 동호인들하고 하다 보면 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공을 오면 진짜 말 그대로 밟아서 네. 공을 내 걸로 만드는 네. 정말 그런 밟는 게 있고 네네. 이제 고급 잘하시는 숙련자들이 쓰시는 발바는 정말 공을 밟듯이 공을 이동시켜서 그런 하는. 의미인가요? 근데 그런 거는 저는 해본 적이 없어서 제가 그 용어가 뭔지 잘 몰라서 네. 이 글에 나오는데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제 책에 나오는 밟는 거는 말 네네. 그대로 진짜 초보자들이 하는 네. 그런 밟는 거. 그런 겁니까? 네네. 제가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가지고 그 용어를 잘 몰라서 이게 읽어도 잘 이해가 계속 안 되더라고요. 그런 의미였군요. 옵사이드가 없습니까? 풋살은? 네, 옵사이드가 없어요. 막 차면 되겠네. 군대랑 비슷한 거네. 군대 축구랑. 군대를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네. 옵사이드가 없어서 네. 그 점은 오히려 재밌기도 하고 없어서 빠르기도 하고. 그럼 5명이 합니까? 인원은? 공식 풋살은 5대5인데 5인제인데요. 동호인들은 보통 6인제로. 6인제로 네, 합니까? 5인제로 하면 상당히 힘들고. 힘듭니까? 네, 힘들고 빨라야 되고. 골키퍼는 있습니까? 네, 골키퍼도 있어요.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대충 잘 모르신 분에 대해서 풋살에 대한 용어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잡이 2개니까 되게 네. 바쁘시겠습니다. 사실 이 원고를 쓰고 그 투고하기 전까지는 제가 작년에 학년 말이었어요. 그래서 생활기록부 쓰느라 이거 쓰느라 거의 밤낮 정말 잠만 자고 남는 시간은 글만 썼었는데 네네. 투고를 하고 편집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네. 출판사 편집자님들도 많이 도와주셔서 바쁘다기보다는 좀 알차게 살았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제 출간한 후에는 사실 글을 쓰느라 바쁘지는 않고 지금은 조금 선생님으로서 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십니까, 선생님? 하루 일과는 저는 상당히 루틴형 인간이라서 평일은 정말 뭐랄까 정형화된 체계로 좀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시각에 일어나서 출근해서 아이들 가르치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일주일 시간표가 또 정해져 있잖아요. 짜여진 대로. 그 다음에 퇴근한 후에는 좀 취미 생활을 하면서 보내는데 뭐 책을 보기도 하고 가끔 글을 쓰기도 하고 아니면 좋아하는 운동을 하면서 보내다가 또 같은 시각에 자고요. 대신 주말에는 그런 루틴 없이 정말 그때그때 하고 싶은 대로 좀 자유롭게 살면서 일과를 보냅니다. 사실 이게 제가 좀 궁금했던 게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저희가 이제 보통 중고등학교 선생님과 다르게 체육 전공만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다양한 걸 가르치셔야 되잖아요, 사실은. 네, 전 과목을. 네, 그래서 이제 이것만 전공을 하실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풋살만 이 책을 썼다고 약간 놀랍기도 했습니다. 그 어떻게 가능한지 좀 그게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능하신지 이게 좀. 운동은 원래 항상 좋아하는 편이었고요. 네네네. 좀 20대 지나고 나서부터는 한 운동을 좀 꾸준히 오래 하는 습관이 들었고 사실 이제 풋살에 대해서 글을 쓴 거는 처음에는 내가 이걸로 책을 써야지 하면서 쓰게 된 건 아니고 원래는 이제 제가 블로그를 하면서 이제 풋살에 대해서 제 성장기 이제 어떻게 훈련을 하고 어떻게 변했고 기분은 어땠고를 일기처럼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쓰다 보니까 한 일주일을 썼는데 일주일 매일매일 하는 말이 똑같은 거예요. 오늘은 이런 훈련을 했고 오늘 망했다. 다음엔 더 잘해야지. 이 말로 항상 끝나는데 실제로 그 기록의 과정을 보니까 제가 늘어가는 게 글로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사실
성인이 돼서 어떤 네. 거를 바닥부터 시작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글로 꼭 남겨놔야겠다 하다가 어느 날 그 작년에 저희 반 애가 그러더라고요. 좀 모든 거 특히 공부에 자신이 없어 하는 애였는데 저한테 네. 선생님은 뭐든지 잘해서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아닌데 뭐든지 잘하는 거 아닌데 저도 어딘가에서는 사실 욕도 먹고 되게 막 스스로 좌절도 하고 막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래서 아 그러면은 선생님도 다 잘하고 완벽한 게 아니라 어딘가에서는 굉장히 못하는 존재이고 어떻게 보면 민폐가 되는 캐릭터가 되기도 하고 그런 과정이 다 있다는 거를 같이 써보자라는 마음에서 좀 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은 공격수세요? 그 포지션이 있으세요? 사실 정해진 포지션이 있지는 않대요. 제가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근데 주로 친구들하고 찰 때는 풋살 용어로 하면 이제 아라라고 축구에서 따지면 약간 미드필더인데 네, 사이드에서 좀 움직이는, 네, 우측에서 좀 움직이는. 네, 중원을 이렇게 조정하시는 분이시군요. 네, 중원에서 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수비보다는 공격 쪽에 가까운. 네, 아주 포지션.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군요. 그러시군요. 공부도 잘하셨나 봐요. 예전에. 공부는 잘한 적도 있었고 못한 적도 있었고.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오늘 공도 가져오셨나요? 아니 차에 있기는 한데 네. 제가 좀 약간 오바인 것 같아요. 조금 이따가 좀 보여주십시오. 저희가 이제 인터뷰 끝나고 네네. 조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근데 차에 있는 건 5호 공이라서 애들 가르치는 공이라 괜찮습니다. 어떤지 한번 봤으면 해서. 왜냐면 네, 신발도 이게 사람들이 뭐 어떤지를 잘 몰라서 풋살이 느낌으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느낌만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다 끝나고 인터뷰 때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여쭤보려고요. 지금 몇 학년 가르치고 계세요? 지금 5학년 담임이에요. 초등학교도 담임이 아닌 분도 계세요? 네, 담임이 아니고 매년 바뀔 수도 있는데 전담 교과라고 해서 뭐 예를 들면 그 학년에 영어만 싹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들도 계세요. 초등학교도 영어를 가르칩니까? 네, 3학년 때부터 영어 필수가 죄송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나온 지가 오래돼가지고 예. 제가 국민학교 세대라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거랑 좀 관계 없긴 한데 교사시라 여쭤보는 겁니다. 요즘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막 떠들고 이러면 집중하지 않고 그러면 선생님만의 이 노하우가 있으십니까? 10년 차니까 노하우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네. 선생님들마다 강점이 좀 다른데 네. 저는 목소리 크기랑 말의 속도, 강약 조절을 네, 되게 네. 잘하는 편이에요, 수업 네. 때. 그래서 이제 만약에 뭐 딴 생각을 하고 있거나 이제 어디 가 있다, 다른 데 가 네, 있다 네, 네, 하는 아이들은 보통 제가 네. 목소리를 크게 늘렸다가 줄이거나 아니면 네. 말을 느리게 했다가 빠르게 하는 것만으로도 순간 이렇게 딱 맞다, 수업 중이었지라고 돌아오는 아이들도 있고, 이제 예를 들어 뭐 낙서를 하고 있다거나 그렇게 딴짓을 하는 아이들은 그냥 지나가다가 어깨만 이게 딱 짚거나 아니면 교과서 한번 짚어도 애들이 이제 맞다 이렇게 하면서 돌아오고요. 이제 떠드는 경우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어느 정도 받아주다가 네. 끊는 좀 기술을 씁니다. 이게 딱 어떤 기술입니까? 이거는 약간 이제 저희 애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놀 땐 놀고 공부할 땐 공부하는 게 있어서 놀 때는 막 잡담하고 장난치고 하다가 이제 딱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공부해야 돼. 정색을 하면 이제 애들도 맞다 이러면서 다시 공부하는 그런 것도 약간의 놀이처럼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 다들 딱 바로 공부를 하고 그럽니까? 네, 3월 한 달 동안 이제 질서 만들고 사실 3월은 아이들도 이제 저를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는 기간이잖아요. 그럴 때 좀 많이 저랑 그런 연습을 하면 막 놀다가도 제가 한번 이렇게 딱 하면 바로 이렇게 하는. 선생님 역시 멋있습니다. 네. 그 학생들한테 배울 때도 있으세요, 선생님이? 네, 엄청 많아요. 학생들한테 배울 때는 제가 어른이라서 잃어버렸던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배우는데 아이들은 일단 뭔가에 도전을 할 때 이제 어른들은 사실 좀 재고 따질 것들이 많잖아요. 뭐 할 시간이 안 될 수도 있고 뭐 경제적인 게 안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원래 못했거나 싫어했던 거라서 사실 주저하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뭐 아이들은 일단 좀 묻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달려들어 본다는 점이 되게 좋은 점이고 제가 최근에 테니스를 시작했어요. 근데 테니스를 하면서도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안 하고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아이들은 체육 시간에 처음 해보는 동작도 그냥 무조건 다 후려보고 다 튀겨보고 던져보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배우니까 아이들 보면서 아 나도 새로운 운동을 또 배울 때는 쟤네들처럼 그냥 무조건 묻고 따지도 않고 해봐야겠다라는 것도 배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저는 어렸을 때 저 스스로한테 부정적인 감정을 드는 거를 되게 무서워하는 어린이였어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한테 화내거나 실망하거나 이런 감정들이 들 때마다 그걸 되게 외면하고 아니야, 난 지금 화난 거 아니야, 난 슬픈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제 제자들은 그런 감정 표현에도 굉장히 솔직하고 자신에게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도 그거를 굉장히 투명하게 직면을 해요. 뭐 그것 때문에 울고 뭐 그럴지언정. 그래서 그런 것들 아 맞다 나도 우리 애들처럼 그런 거는 조금 초심을 찾아서 다시 배워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시대가 좀 달라져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가요? 이제 지금까지 제가 10번 동안 만났던 제자들은 그런 네. 것들이 좀 배울 만한 점이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살았던 시대는 조금 그런 것들을 그려야 되는 시대였고 요즘은 안 그려야 되는 시대가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저희 때는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장녀라. 아, 그래요? 네. 네, 예. 동생 한 분 계신가요? 네, 남동생이 있어요. 네, 남동생도 잘 큰 것 같더라고요. 네. 아, 체육 시간도 있나요? 네네, 체육 있습니다. 풋살을 가르치시나요? 체육 시간이라고 해서 사실 네. 제가 모든 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스포츠를 가르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거 이게 아닙니까? 교육 과정이 또 있어서 교육 과정에서도 성취 기준이라는 네.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네. 지키면서 해야 돼서 네, 네. 모든 시간을 풋살이나 축구를 하지는 못하는데 네, 네. 대신에 이제 좀 체력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경쟁이라는 영역에서 스포츠를 해야 될 때는 공을 이용한 좀 축구와 미니 축구 아니면 좀 어린이들에게 맞게 조금 수정된 풋살 이 정도로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은 아직 학년 초라서 공을 이용한 훈련이나 스텝 훈련 정도로만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세요? 지금 하는 풋살이 어린이들을 가르치는데 도움이 되거나 뭐? 네, 엄청 많이 도움돼요. 제가 할 줄 아니까 사실 할 줄 모를 때는 좀 아직까지는 남학생들이 훨씬 잘하고 열심히 그쵸. 하고 이제 여학생들은 특히 고학년이 되면 좀 이렇게 피하거나 네네. 약간 부끄러워하는데 네네네. 제가 이제 여자 선생님인데 제가 네. 막 나서서 네. 하고 이렇게 하면 여자 네. 친구들도 네. 확실히 자신감이 있고 그리고 어떤 동작을 알려줄 때 제가 할 줄 아니까 네. 제가 이렇게 교정을 좀 해주거나 네. 좀 팁을 줄 수가 있잖아요. 예, 그것도 도움이 많이 되고. 선생님이 잘하셔서 다른 반이 원정 가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사실 제가 잘하는 실력자는 아니기 때문에 네네. 예,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은 별개라. 아 예. 그런 책을 쓸 정도면 소문이 났을 거 아닙니까? 항상 말합니다.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별개다. 그렇군요. 네. 이 책을 집필하게 되신 거는 누군가가 그 블로그를 보고 접근을 이렇게 해오신 건가요? 아니면 추천해 오신 건가요? 아니요. 처음에는 제가 독립 출판을 하려고. 진짜요? 네, 원래 기록하던 것을 토대로 네. 그대로 두기가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좀 제자들이 읽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사실 큰 뜻을 품고 뭐 어떻게 나는 무조건 작가가 될 거야 이렇게 쓴 건 아니고 독립 출판을 해서 내 주변의 이들한테 나눠줄 수 있을 정도로는 해보자 하다가 네. 막상 또 쓰고 나니까 제가 보기엔 또 아까운 거예요. 독립 출판을 제가 이제 독립 출판이 안 좋다 이런 뜻은 아닌데 네. 내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생기면서 이제 여러 출판사들한테 조금 투고를 했고 그 중에 이제 연이 닿은 그 슬로디 미디어의 설렘 출판하고 연이 닿아서 이제 책을 기획 출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족하세요? 네, 엄청 만족합니다. 어떤지 디자인이 괜찮으세요?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 네. 편집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제 의견과 저의 생각을 되게 많이 배려를 해주셨고 다 이해해주시고 해서 그러니까 저를 뭐랄까 바꾸려고 하지 않으셔서 되게 감사했어요. 다행이네요. 네. 이 책을 추천해 주시고 싶은 사람이 있으세요? 이 책을 읽게 해주고 싶은 사람, 읽었으면 좋겠는 사람 있으세요? 네, 많은데 네. 가장 먼저 제자들 당연히 제자들에게 특히
남학생들 중에서도 스포츠를 싫어하고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주변에 친구들은 다 와르르 축구하러 나가는데 좋아하지 않아서 내가 약간 이상한 건가? 막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도 포함해서 이게 잘하는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잖아요. 스포츠라는 거는 사실 즐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고 싶고 못해도 즐길 수 있다는 거를 제자들한테 조금 전해주고 싶고 그리고 이거는 선생님의 도전기잖아요. 사실 아이들은 평소에 보기 힘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우리 선생님도 우리를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어딘가선 다 배우고 있다는 것도 아이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저의 풋살 동료들 이 전 세계에 다 있잖아요. 저의 선후배들도 있고 같이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특히 이제 선구자들, 제 책에서는 선구자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그분들은 제가 느낀 이 모든 것을 다 이미 겪고 그리고 오히려 더 험난할 때 겪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제 책을 보면서 과거의 그분들을 좀 위로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책 제목이 너무 귀여워요. 아, 네. 어쩌다 풋살. 어떻게 하다 이렇게 시키게 됐습니까? 그 원래 제가 독립 출판할 때의 제목은 발바였어요. 두 글자 발바. 아, 예. 그래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좀 끌어내고 싶어서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출판사에서 편집을 이제 저희가 출간을 하는 과정에서 좀 직관적인 제목, 그래서 풋살이 들어가는 제목 그리고 제가 정말 어쩌다 보니 도전을 하게 됐으니까 그렇게 해서 어쩌다 보니 풋살이라는 제목이 탄생했고요. 처음에는 제가 좀 발바라는 제목에 미련을 좀 가졌었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게 오히려 저의 고군분투하는 좀 그런 어쩌다 보니 정말 하고 있는 모습을 대변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으신 거예요? 이게 누가 지은 거예요? 출판사 편집자님, 책임 지으신 편집자님이 같이 의논해서. 그러시군요. 이게 늘 도전하세요? 뭔가에? 성격이 그러신 거예요? 성격이랄까요? 네, 그러니까 좀 하고 싶은 건 해봐야 되는 그런 어릴 때부터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그런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부럽습니다. 이게 보면 이제 이렇게 순서를 보시면 그 전반전, 후반전으로 전반전 20분, 하프타임 5분, 후반전 20분 이렇게 정하셨어요. 네.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일단 그 목차 구성이 풋살 공식 경기 그 시스템을 그대로 따라온 거고요. 제가 풋살을 시작하고 나서 좀 구력에 비해 많은 일을 겪었어요. 좀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래서 이제 제 풋살 이야기도 이런 곡선이 좀 있더라고요. 그게 약간 경기 하나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목차를 그렇게 짜임새 있게 했습니다. 요 단락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내용이 어떤 거세요? 사단장들 여기 하프타임 5분에 있는 사단장들이세요? 책 내용 중에 아니요, 저 대회? 진정한 젖잘싸를 진정한 젖잘싸와 그 전에 이제 하는 만큼 보인다. 그 두 개를 엄청 좋아합니다. 가장 좋아하세요? 그 사실 KFA 소속 심판은 또 어떻게 도전하게 되신 거예요? 사실 풋살 심판하고 축구 심판은 아예 다른데 저한테는 접근성이 축구 심판이 조금 더 접근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 심판을 도전하고 싶었을 때 풋살과 축구 중에 축구를 선택하게 된 건 그래서 축구를 선택하게 된 거고 경기를 보다 보니까 이제는 처음에는 플레이 자체에 좀 호기심이 들고 왜 저렇게 뛰지? 왜 저렇게 주지라는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좀 하다 보니까 왜 심판은 저기서는 휘슬을 불고 저기서는 안 불지? 저거 심각해 보이는데 왜 저기선 카드를 안 꺼내지? 이런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규칙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플레이를 보거나 하면서도 조금 제가 다르게 틀리게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러면은 심판 자격증을 따서 좀 정확하게 알고 가르치자, 정확하게 알고 플레이하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됐습니다. 그럼 데이트도 풋살장에서 하고 뭐 이러십니까? 네, 실제로 남자친구랑 같이 풋살을 하고 계세요. 그러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본업을 가르치는 사람이란 부업은 배우는 사람이라는 말이 인상적인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 제가 선생님이다 보니까 네네. 저도 직업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선생님들이 계속 좀 가르치려고 하는 관성이 좀 네네네네. 있다 보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 말을 듣기가 너무 싫어서 음. 밖에서는 정말 누가 저한테 요청을 하지 않는 이상 누구를 절대로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잘못하고 있는 걸 봐도 좀 가만히 일부러 좀 안 본 척 하려고 하고 이제 그러는데 이게 사실 가르치는 사람이 그런 관성을 가지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그런 편견에 오히려 매여 있지 않았나? 그럼 가르치는 사람이면 배우는 사람의 사실 입장도 굉장히 이해를 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배우는 사람하고 항상 같이 있으니까. 네네네. 그러면 내가 가르치는 사람으로 하루의 반은 살고 네. 하루의 반은 배우는 사람으로 살면 네. 그런 편견에도 갇히지 않고 내가 조금 더 많은 것을 얻으면서 할 수 네네.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루에 반은 어떻게 배우는 사람 살죠? 직업이 가르치는 사람인데. 학교에서는 가르치고 나와서는 사실 모든 거에서 배울 점이 있죠. 뭐 그래요? 도로에서는 저보다 운전 잘하는 사람을 보고 배워. 마음 자세를. 네네네 맞아요. 예. 원래 스포츠를 좋아하셨어요? 어릴 때부터? 어릴 때는 피구 정도만 스포츠는 피구 정도만 좋아했고 네. 20살 때부터는 웨이트 트레이닝하고 크로스핏을 네네네. 좀 오래 그렇게, 했어요. 네. 스포츠는 그렇게까지 오래 즐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걸 스포츠로 보통 하지 않나요? 근데 좀 저한테는 운동과 스포츠가 좀 별개라서. 그래요? 네. 좀 다른 개념이군요. 네. 소심한 모험가는 뭡니까? 소심한 모험가는 네, 모험이 원래 소심하지 좀 약간 네. 어긋난 단어 아닌가? 네, 모순적인 네. 낱말인데 네. 저는 그것을 저를 정말 잘 꿰뚫어 보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서 즐겨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원래는 아니고 사실 동화책도 써볼까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쓰세요. 네. 도전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도전하겠습니다. 근데 네. 이제 동화책을 하려고 여러 네. 책의 이제 인물 연구를 하다가 네. 이제 저를 되게 잘 아는 친구한테 이제 네. 물어봤어요. 내가 책 속의 인물이 되면 어떤 인물일 것 같냐, 어떤 캐릭터일 것 같냐고 했는데 저를 되게 오래 보고 잘 아는 친구라서 그런지 앨리스요? 네, 앨리스한테 괜찮을 것 같은. 이상한 나라 앨리스요? 네. 그런가요? 네. 거기도 모험을 이렇게 하는 네, 캐릭터니까. 좋습니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를 보고 되게 망설임 없이 소심한 모험가라고 딱 하는 네. 거예요. 근데 그 말 듣자마자 너무 마음에 들고 너무 저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아서 제가 맛있는 밥을 사주고 그 후로 네. 그 호칭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맞추지 마세요, 거기다. 아니야, 거기다 그런 본인을 건 맞추지 아닌데 마세요. 기본적으로 제가 좀 네. 소심하기도 하고 네. 좀 많은 어떤 변수가 일어날까 되게 전전긍긍 걱정을 사서 할 때도 있고 그래서 그걸 되게 대비를 좀 철저히 하려고 좀 그거에 스트레스를 좀 받기도 하는데 또 도전하고 안 해본 거 해보고 안 먹어본 음식 먹어보고 이런 것들을 또 좋아해서 좀 전에 후배들이 그런 거를 하지 말자면서요. 네? 애들이 그렇게 조금 전에 네. 그렇게 하지 말자고 그러지 않았어요? 애들이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지 말자고 그러지 않았어요? 애들처럼 네. 재지 말고 도전하자. 네. 네.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좀 기본 성격이 소심해서. 그런가요? 네. 네. 그래서 풋살 인생 다음 목표는 동화책 쓰기? 네, 현재는 근데 동화책은 오히려 동화책이 좀 쉬워 보이지만 네. 굉장히 쓰기가 그렇죠. 어려운 네, 장르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소설체로 바꾸실래요? 네? 소설로 바꿀까요, 우리? 소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동화나 소설은 연구를 네. 좀 많이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써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단기적인 목표는 웹툰 제가 그림은 또 못 그려서 해보는 거예요, 그냥. 도전해 보겠습니다. 뭐 하실 겁니까, 다음? 단기적인 목표는 일단은 풋살 실력을 일단 늘려서 네. 존경받는 선구자가 되는 것이 일단은 이미 지금 단계에 올라오신 거 아니세요? 근데 정말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잘하시는 모릅니다, 저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저는 가면 진짜 축에도 못 끼고 당연히 못 끼겠죠. 고인물들이 좀. 저는 예. 정말 아직도 거의 초심자에 가까운 초보. 네. 그거 언제 하려고 그러세요? 그거 멀었잖아요. 서서히. 그러니까 이거 다음 목표가 아니네. 동화책을 쓰세요, 차라리. 동화책도 쓰고 네. 선구자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잘하는 분들의 롤 모델이 거기 선수 중에 약간 메시 같은 분이 있으세요? 네, 있어요. 이름이 누구세요? 그 인터뷰하신 박정현 씨. 네네.
그러니까 정말 제 마음속에 그래요? 제 마음속에 네. 메시입니다. 아, 그래요? 실제로 잘하세요? 정말 잘하세요. 그러니까 선수 출신이 아닌데 정말 잘하세요. 그분을 초대해야 돼. 잘못 섭외했구만 우리가 지금. 전화해볼까요? 아닙니다. 그분이 왜 롤 모델이세요? 일단은 네. 사실 그 친구가 지금 나중에 들으면 되게 부끄러워할 것 같긴 한데 네, 네. 그 친구는 일단 팀 내에 그 실력 편차가 당연히 나잖아요. 그룹 네, 네, 내에서. 네, 네. 근데 그 사람들끼리 위화감을 없애는데 주장이세요. 네, 네. 근데 정말 뭐 이제 막 들어온 신규 회원이든 못 하시는 분이든 아니면 정말 네네. 이제 조용히 계시는 분이든 다 어울리게 위화감 없이 팀을 정말 하나처럼 느끼게 해주시는 분이고 일단 실력으로 따라갈 자가 일단 그렇게 많지 않아서 당연히 실력으로도 당연히 선출이 아닌데 그러세요? 네, 선수 출신이 아닌데도 다 선출이냐고 물어볼 정도로 정말 잘하세요. 김 선생님도 이렇게 위화감을 조성하지는 않으시고 잘하실 것 같은데 성격이 너무 저는 좋으세요. 위화감을 조성하진 않지만 실력은 아직 조금 네. 더 배워야 되는. 그 좁은 공간에서 실력이 많이 드러나나 보죠? 그 작은 그 안에서도? 네네, 확실히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있느냐와 얼마나 노력을 해서 플레이를 하느냐가 정말 차이가 많이 나요. 하긴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아유, 참 대단하십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 일을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시는데 참. 집에서 뭐라 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바쁘게 사는 거에 대해서? 부모님은 이제 처음에 제가 너무 운동을 하고 다니니까 좀 정적인 거나 아니면 조금 이렇게 공부 같은 취미를 좀 이렇게 생산적인 취미를 가지면 어떻겠냐라고 항상 하셨는데 네. 제가 이걸로 책을 썼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아무 말씀 못 하시더라고요. 왜요? 이게 운동을 하면서 그걸로 이제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어떤 생산적인 일이 책인가요? 부모님 네, 부모님이 세대는? 공부하는 걸 좋아하셔서 그러니까 이제는 그리고 일단 어르신들은 교사라는 직업을 너무나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으시는가요? 그런 편이죠. 예. 그런데 뭘 더 이상 뭘 이렇게 바라시는 게 없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어쨌든 더 좋은 사람이 되라는 뜻 아닐까요? 그러시구나. 예. 멋지십니다. 어쨌든 올해 계획이나 목표는 또 있으세요? 지금 올해 뭐? 올해는 제가 지금 교직 생활 처음으로 학년부장이라는 보직을 맡아서 네네. 조금 이제 학년을 이끌어가야 되는 네네. 역할이라서 일도 좀 많고 네네. 조금 이제는 학교 안에서 또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어떤 학년 선생님들이나 학교 이제 교육과정에 폐가 되지 않도록 그거를 잘 해내는 것이 올해 목표이기도 하고 또 이제 풋살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지금보다는 더 잘하는 게 항상 목표예요. 한국의 풋살이라는 단어나 이 대회 같은 것들이 확장이 많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축구에 비해는 훨씬.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일단 제 생각에는 스타 플레이어가 축구에 비해 이제 사람들이 알만한 스타 플레이어의 수도 적고 그리고 접근성이 어쨌든 사람들 마음속에 진입 장벽의 차이도 좀 많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런 거 아닐까요? 학교에는 왜 이렇게 많이 없습니까? 무슨 이렇게 동호회나 아니면 뭐 이렇게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학교는 유소년 축구는 또 8인제라서 풋살 6인, 5인제, 축구 11인제 사이에 또 있어서 오히려 유소년 아이들이 하는 게 좀 규모로만 봤을 때는 풋살과 축구 물론 이제 규칙은 다르지만 규모로만 봤을 때는 풋살과 축구 사이에 좀 있기는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유소년 어린이 초등부 대회 같은 경우도 6인제 이제 6인제 풋살 정식 풋살은 아닌데 축구보다는 풋살 규칙에 가깝게 이제 6인제 애들이 경기를 해요. 그런 거를 사실 공식 풋살은 아니어도 풋살에 가까운 대회나 이렇게 뭐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사실 축구는 KFA의 주관이고 이제 풋살 연맹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런데 제가 풋살 연맹 쪽은 잘 몰라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우리가 그러니까 풋살 느낌이 약간 태국 쪽 네, 동남아 리그가 세요. 네, 동남아 맞아요. 같은 우리 쪽과 약간 무관한 약간 외국 문물인 듯한 느낌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제가 처음 느꼈을 때 외국 분 거를 우리 쪽에 전파하시는 분인가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이게 약간 낯설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제 저는 그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근데 그렇지는 않군요, 이게. 네. 그리고 제 책이 사실 어쩌다 보니 풋살이기는 하지만 네. 책에 사실 처음에도 제가 이제 고지한 이유가 네네. 공식 풋살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공식 축구도 아닌 네, 그 네. 두 개가 짬뽕된 스포츠다라고 사실 제가 정의를 한 네, 이유가 네, 네, 네. 그래서 네. 약간 공식 풋살도 규칙은 따르는 부분도 있지만 네, 안 네. 따르는 부분도 있고 네, 네. 해서 그런 것들이 사실 조금 혼용된 부분이 있기는 해요. 제 책에서도. 네. 제가 선생님을 초대한 이유는 도전하는 그 모습이 되게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좀 학생들이 배우고 그 아신 교사분들이라 그러면 어쨌든 정체돼 있고 막 이런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네. 조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뵀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았어요. 그래서 거기가 네. 그래서 한번 뵀으면 하는 감사합니다. 생각이 들어서 뵙자고 한 거고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 것 같고요. 일단 실패나 도전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에게 응원 메시지 일단 좀 부탁드립니다. 한마디 해주십시오. 네, 사실 실패라는 낱말이 굉장히 두렵고 좀 무섭게 느껴지긴 해요. 사실 저도 이렇게 도전 자체의 가치에 대한 책은 썼지만 저도 아직은 실패하는 게 싫고 두렵기는 마찬가지인데요. 그래도 뭐를 해봐야 나한테 맞는지 아닌지도 알 수 있고 그래도 몇 번이라도 해봐야 난 이거 싫다, 내 취향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도전하신 다음에 만약에 실패하면 그건 실패가 아니라 그냥 이건 내 취향이 아니다, 다른 거 해보자 라고 가볍게 생각하시면서 멋지게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책을 접하실 독자분들에게 책 자랑 좀 해주세요. 제 책은 자랑이요? 제 책은 일단 제가 제자들 읽을 거를 생각하고 써서 좀 쉽고 재미있게 읽히도록 좀 담담하게 썼어요. 그래서 사실 읽어보신 지인분들이 뭐 1시간 만에 읽었다, 2시간 만에 읽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제가 그 학급 서가에도 한 권 좀 몰래 꽂아놨는데 아이들이 이제는 읽고 가져가서 보고 한 2-3시간 만에 읽기도 하고 하니까 일단은 되게 부담 없이 재밌게 술술술 읽히실 거고요. 그다음에 이 책은 도전 자체의 가치에 대한 책이기 때문에 뭐 풋살과 꼭 관련이 없거나 풋살에 관심이 없으셔도 그 풋살이라는 거에 어떤 거를 대입하셔도 도전 자체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이기 때문에 아마 읽으시는 독자님들에게 맞게 해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